안녕하세요. AI 리서치 엔지니어이신 당신을 위한 특별한 탐구를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56년 동안 깨지지 않던 기록 있잖아요. 그 4x4 복수수 행렬 곱셈에서 스트라슨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방법을 AI가 찾아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거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이볼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백서를 보면 이 코딩 에이전트가 어떻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LLM, 그러니까 최신 LLM의 능력을 정말 극대화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에볼루셔너리 어프로치랑 자동화된 이밸류에이션을 결합해서 과학적 발견이나 알고리즘 최적화 같은 아주 챌린징한 문제들을 푸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작동 방식, 특히 LLM 활용법이나 MLOps 파이프라인, 그리고 주요 성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알파 이볼브. 이게 정확히 뭔가요? 핵심 아이디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파 이볼브는 기본적으로 LLM을 활용하는 이볼루셔너리 코딩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를 처음부터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코드를 가져와서 그걸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아, 기존 코드를 개선한다.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핵심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LLM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볼루셔너리 서치 방식,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터로부터 받는 컨티뉴어스 피드백. 이 세 개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캔디데이트라는 건 어떤 형태인가요? 캔디데이트는 보통 알고리즘이나 코드 조각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성능은 오토매틱 이발루에이션, 즉 자동 평가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계속 검증받고요. 그렇군요. 예전에 펀 서치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개선된 건가요? 논문 테이블 1에 비교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펀서치랑 비교하면 정말 큰 발전이 있었죠. 펀서치는 주로 싱글 펑션, 그것도 수십 라인 정도의 비교적 짧은 코드를 다뤘다면요. 네. 알파 이볼브는 수백 라인에 달하는 전체 코드 파일 자체를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C++나 파이썬처럼 다양한 언어도 지원하고요. 스케일이 확실히 퍼졌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미나이 같은 진짜 소타 LLM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프롬프트에 훨씬 더 풍부한 컨텍스트, 예를 들어 과거 시도나 관련 문헌 정보, 이발류에이션 피드백 같은 걸 통합한다는 점입니다. 멀티매트릭 옵티미제이션도 가능해졌고요. 아하, 훨씬 똑똑해지고 다룰 수 있는 문제의 폭도 넓어졌군요. 그럼 작동 방식, how it works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용자가 먼저 뭘 정의해야 한다고 했죠? 네, 사용자는 먼저 what,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evaluation criteria 함수 h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평가 기준 H요. 네, 그리고 시작점으로 삼을 initial solution, 그러니까 초기 코드나 알고리즘이 있어야겠죠. 필요하다면 관련 배경 지식, 논문이나 문서 같은 걸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코드 내에서 어느 부분을 진화시킬지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해시 evolve block start랑 해시 evolve block end 같은 주석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줘야 합니다. LLM이 딱 그 블록 안의 코드만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용자가 이렇게 what을 정의해주면 이제 알파 이볼브가 how를 찾아 나서는 거군요. 그 프롬프트 샘플링 단계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단순히 이 코드 개선해줘가 아니라 정말 방대한 컨텍스트를 LLM 프롬프트에 넣어줍니다. 과거에 시도했던 코드들, 실패 사례들, 문제에 대한 설명, 관련 문헌까지요. 와, 정말 많은 정보를 주는군요. 네, 심지어 스토캐스틱 포매팅이라고 해서 프롬프트 형식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다양성을 주기도 하고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기 좋게 렌더링해서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LLM 스스로 더 효과적인 프롬프트 구조를 제안하게 하는 메타 프롬프트 이볼루션 같은 기법도 쓰고요. 이야, SOTL LLM의 그 라지 컨텍스트 윈도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마치 똑똑한 연구 보조원한테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런 다음 크리에이티브 제너레이션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서는 제미나이 2.0, 플래시나 프로 같은 여러 소타 LLM을 약간 엔삼블 형태로 사용합니다. 아, 여러 개를 섞어 쓰는군요. 왜죠? 이게 생성 속도란 결과물 퀄리티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플래시 모델은 빠르고 프로 모델은 더 성능이 좋으니까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코드 변경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코드 변경은 특정 부분만 딱 집어서 수정하도록 diff 포맷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search equals replace 이 형태로요. LLM이 엉뚱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죠. 네네, 알죠. 기세에서 많이 보던 형식이죠. 그렇게 생성된 코드는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인 건 역시 사용자가 정의한 자동 평가 함수 H를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evaluation cascade라는 걸 써요. 이밸류에이션 캐스케이드요? 단계적인 테스트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일단 컴파일은 되는지, 아주 작은 토이 이그젬플은 통과하는지, 그 다음엔 좀 더 큰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는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검증해서 가능성 없는 후보는 빨리빨리 걸러내는 거죠.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네요. 성능 외에 다른 기준도 평가하나요? 예를 들어 코드의 간결함 같은 거요? 네, 그런 정성적인 측면은 LLM Generated Feedback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LLM한테 이 코드가 얼마나 읽기 좋은지 평가해줘 같은 식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병렬 평가, Parallelized Evaluation을 통해 여러 후보를 동시에 평가해서 전체 프로세스 속도를 높입니다. Multi-Score Optimization, 즉 여러 평가 지표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정말 다각도로 평가하는군요. 그럼 이제 이볼루에이션 단계로 넘어가나요? 네. 여기서 핵심은 Evolutionary Database인데요. 이게 MAP Elite나 Island Based Population 모델 같은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입니다. MAP 라이스요? 그건 뭔가요? MAP Elite는 단순히 최고 점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능, 퍼포먼스와 함께 어떤 특성, 피처 차원을 나눠서 각 영역별로 우수한 솔루션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성능은 조금 낮더라도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솔루션도 보존하는 거죠. 아하, 다양성을 유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 exploration과 exploitation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솔루션을 더 개선하는 exploitation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exploration을 동시에 추구해서 국소 최적화, 로컬 옵티마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 더 넓은 솔루션 공간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다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파이프라인 구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파이벌브는 아생크 와요 기반의 비동기 디스트리뷰트 파이프라인 위에서 작동합니다. 컨트롤러가 전체 작업을 조율하고 LLM 샘플러 노드들이 병렬적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이밸류에이션 노드들이 또 병렬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거죠. 이런 구조 덕분에 전체의 스루풋, 즉 처리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알파이볼브가 실제로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 살펴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Faster Matrix Multiplication, 행렬 곱셈 속도 개선이죠. 네, 그게 정말 상징적인 결과였죠. 텐서 디컴포지션 문제에 알파 이볼브를 적용해서 무려 14개의 다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타겟에서 기존 소타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4개나요? 대단한데요? 네, 특히 그 4 곱하기 4 복수수 행렬 곱셈에서는 56년 동안 깨지지 않던 스트레슨 알고리즘의 기록, 랭크 49를 넘어서는 랭크 48짜리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와, 56년 만에 기록 경신이라니.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최적화 과정에 활용했고 정수나 반정수, 하프 인티저로 라운딩하는 기법을 적용해서 탐색 공간을 효과적으로 다뤘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 탐색 방향을 좀 더 유망한 쪽으로 유도한 것도 주요했다고 합니다. 아, 단순히 코드만 생성한 게 아니라 최적화 기법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결과군요. 수학적인 발견도 있었다고요? 네, Mathematical Discoveries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Combinatorics, Geometry, Analysis 등 다양한 수학 분야의 50개 이상 난제 해결을 시도했고요. 그중 약 20% 정도 문제에서 기존 소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면 상당한 성공률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였나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는 문제의 답, 즉 솔루션 자체를 직접 진화시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에 그 답을 찾는 데 사용될 휴리스틱 서치 알고리즘, 그러니까 탐색 알고리즘 자체를 진화시켰다는 거예요. 아,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진화시켰다. 네, 그렇죠. 복잡한 문제의 경우 최적의 해를 바로 찾는 것보다 좋은 탐색 전략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11차원 키싱 넘버스 문제나 에르도시의 미니멈 오버랩 문제 같은 것들이 이런 접근으로 성과를 낸 대표적인 예시고요. 와, 접근 방식 자체가 새롭네요. 구글 내부 인프라 최적화 사례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스케줄링 시스템인 보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보그에서는 벡터 빈 패킹 문제를 푸는 더 효율적인 휴리스틱을 알파 이볼브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구글 전체 플릿 연산 자원의 약 0.7%를 회수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해요. 0.7%면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구글 스케일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특히 기존에 연구되던 RL 강화학습 기반 접근법에 비해서 알파 이볼브가 찾아낸 휴리스틱은 사람이 이해하기 더 쉽다는 인터프리터빌리티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결과가 왜 좋은지 이해하기 쉽다는 거군요. 중요한 장점이네요. 다음은 제미나이 커널 엔지니어링 사례인데요. 이건 제미나이 LLM 자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팔라스-제이스라는 프레임워크 기반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타일링 휴리스틱을 최적화한 사례인데요. 쉽게 말하면 행렬 곱셈 연산을 TPU 같은 하드웨어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커널 코드 조각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나요? 평균적으로 커널 속도가 23%나 향상되었고요. 이게 결국 제미나이 모델 전체 학습 시간을 약 1% 단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요. 야, 제미나이 LLM이 자기 자신의 학습 커널 코드를 최적화했다니 이건 정말 뭐랄까 셀프 옵티마이제이션의 강력한 증거네요. AI 리서치 엔지니어이신 당신께서도 이런 루프를 연구에 적용해 볼 만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설계 쪽 사례도 있었지요. TPU 서킷 디자인. 네, 이건 TPU 내부 연산 유닛의 머릴러그 RTL 코드를 직접 최적화한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에리아, 즉 칩 면적과 파워, 소비 전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머릴러그 코드를 개선하는 제안을 알파 이볼브가 했고 이게 기능적으로도 정확하다는 검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설계 초기 단계에서도 AI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RTL 코드 레벨까지 AI가 관여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 사례도 있죠. XLA 관련해서요. 네, 이건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요즘 많이 쓰이는 연산과 관련된 XLA 컴파일러의 HLOIR,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레프레젠테이션 코드를 알파 이볼브가 직접 최적화한 케이스입니다. 아, 컴파일러가 생성한 중간 코드까지 직접 건드린 거군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직접 최적화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영역인데 알파 이볼브가 이걸 해낸 거죠. 그 결과로 실제 실행되는 커널 코드는 32%, 그리고 그 앞뒤의 전후 처리 코드 속도는 15%나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코드도 AI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소타를 다 쓰냈네요. 에볼레이션 스터디 결과도 논문에 있었죠?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나왔나요? 피규어 8에 있던 것 같은데? 네, 에볼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여러 핵심 요소들의 중요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볼루셔너리 어프로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LRM 샘플링만 했을 때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고요. 프롬프에 풍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 메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 싱글 펑션이 아닌 풀 파일 리볼루션을 하는 것, 그리고 제무나이 같은 강력한 SOT LLM을 사용하는 것 모두가 최종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알파 이볼브의 강력한 성능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알파 이볼브는 SOT LLM의 창의적인 코드 생성 능력과 이볼루셔너리 프레임워크의 강력한 탐색 능력, 그리고 자동화된 평가 시스템의 피드백을 정말 잘 결합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과학 및 공학 문제에서 구체적인 발견과 최적화를 이뤄낸 거죠.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 방식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로 솔루션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솔루션을 만드는 함수, 즉 컨스트럭터 펑션을 진화시킬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서치 알고리즘 자체를 진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유연성이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강력한 알파 이볼브에도 한계점이나 앞으로의 과제는 있겠죠.
네, 가장 큰 제약은 역시 효과적인 자동화된 evaluator, 즉 평가 함수 H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들은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evaluator 설계가 병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LLM을 이용해서 평가 자체를 자동화하려는 시도나 혹은 자연과학 분야의 로봇 실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과 연계해서 실험 결과를 바로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LLM 기반 평가나 실험 자동화와의 연계, 흥미로운 방향이네요. 또 다른 미래 방향성은 없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알파에볼브가 발견한 새로운 지식이나 알고리즘을 다음 세대 LLM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해서 모델 자체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널리지 디스털레이션 같은 개념으로요. 그리고 알파에볼브 자체가 스스로의 파이프라인이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셀프 임프루브먼트 사이클을 더 가속화하는 방향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견된 지식을 다시 LLM으로 흡수시키고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AI라니 정말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 리서치 엔지니어이신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알파에볼브는 LLM 하드웨어 커널, 컴파일러 코드처럼 자기 자신을 돌리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까지 스스로 최적화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이 해결 가능해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